다음 날 오후 준서 엄마를 다시 병실에서 만났다. 그런데 준서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 준서가 서해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 준서의 첫 번째 수술이다.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어. 어이야. 배고파. 알았어, 자. 준서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미수가 역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성인과 마찬가지다. 몸부림치던 준서는 마취 주사를 놓자 금세 잠잠해진다. 서해부 탈장은 복강 내에 있어야 할 장이 서해부, 즉 아랫배와 허벅다리 사이에 비정상적인 구멍으로 빠져나온 것을 말한다. 이때 수술을 통해 그 통로를 막아주게 된다. 고환이 엄마 뱃속에는 장 안쪽에 콩팥 근처에 있다가 고환 음낭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출산에 임박해서 만사가 그 출생할 때 거의 다 나와서 막히게 되는데요.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막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준서의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이 났다.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작은 아이를 홀로 병실에 들여보내고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합병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 넣는 인공호흡기는 호흡이 안정되는 즉시 제거하고 그 대신 콧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인공호흡기는 미숙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장시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은 산소도 폐에 나쁘고 그다음에 프레셔, 그 압력을 주잖아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쪽 이 폐들이 손상을 받아요, 조직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만성 폐 질환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제 호흡기를 띄워주려고 그러죠. 미숙아들은 수시로 뇌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출혈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4주 정도 된 미숙아의 뇌는 거의 주름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 그만큼 출혈 위험도 높다. 미숙아의 뇌 속 뇌실 아랫부분에는 34호주경에 퇴화되어야 할 종자 바탕질이라는 연약한 혈관 조직이 남아있는데 이 부위는 특히 출혈이 일어나기 쉽다. 출혈이 심할 경우 자칫 뇌성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뇌실이 뇌척색 때문에 늘어나는 수두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4단계 출혈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해서 뇌실뿐이 아니라 뇌실질, 그러니까 뇌 조직까지 이렇게 손상이 크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위에 이제 뇌 손상이 오게 될 수가 있죠. 그동안 콧줄을 통해 수유를 해오던 준서가 젖병 빠는 연습을 시작했다. 아직은 호흡 조절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씩 쉬어가며 천천히 소량을 먹여야 한다. 이날 준서는 난생 처음 제 힘으로 20cc의 엄마젖을 먹었다. 빠는 건 잘 빠는데 이제 이게 아직 숨 쉬는 거 하고 빠는 거 삼키는 게 동시에 안 된대요. 처음엔. 그래서 그 연습하느라고요. 오늘 보시면서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예. 오늘 처음으로 인큐베이터도 나왔고요. 수유도 오늘 처음 배운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과 검사가 있는 날, 준서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미숙아 망막증이 악화된 것이다. 한 2주 전서부터 아주 경미한 미숙아 망막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망막증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레이저 수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아의 망막 혈관은 시신경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미숙아는 이 혈관이 성장을 마치기 전에 태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는 경계가 생겨난다. 이때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받거나 폐혈증, 뇌실내 출혈 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계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는 미숙아 망막증이 발생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자연 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치료를 필요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눈 안에 출혈이 발생하고 망막 박리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서는 이날 혈관이 자라나지 않는 부분에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혈관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힘겨운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내며 준서는 무럭무럭 커가고 있다. 체중도 2kg을 넘어섰고 젖병 수에도 한결 익숙해졌다. 준서 엄마는 퇴원할 날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대부분은 다 살릴 수 있고 정상적인 것 같아요. 또 퇴원만 하면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자라고요, 집에만 가면. 저는 그걸 믿거든요. 4월의 마지막 주. 준서가 94일간의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준서 엄마는 정든 병원 식구들을 위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0일떡을 미리 준비했다. 오늘 퇴원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쁘죠. 초월 때하고 좀 식당만 틀려졌어요? 예, 이렇게 태어나게 될 줄 몰랐네요. 540g의 미수가였던 준서는 이제 2.3kg으로 제법 신생아 티가 난다. 11시 반에 먹여야 되는데 제가 먹였어요. 손꼽아 기다리던 퇴원을 앞두고 준서 엄마의 마음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한다. 좋은 것도 있고 걱정도 있죠. 잘할까? 잘하겠죠. 우리 애기 여기 잘해왔으니까 잘해줄 거예요. 미숙아들에게 퇴원은 또 다른 탄생이다.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딛게 될 아이. 준서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갈게요.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심정만큼 설레는 마음이 또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때로 어떤 아기들은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서 부모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어리고 작은 미숙아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1주 6일 만에 280g으로 태어났던 아기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4개월 후의 아이는 66cm에 2kg으로 자라서 무사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존한 최연소 미숙아는 22주 만에 440g으로 태어난 아영입니다. 440g의 아기,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나시나요? 성인의 한 손 위에 올라갈 만큼 작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았던 아영이는 지금 예쁘고 건강한 재롱둥이로 자라났습니다. 작년 1월 아주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22주 3일 만에 만사가의 8분의 1에 불과한 440g의 체중으로 태어난 아영이. 아영이의 몸에는 폐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젖꼭지도 없고 눈꺼풀도 형성되지 않았다. 주수가 작아서 피부가 너무 연약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정밀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힘든 점이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몸무게가 너무 작았던 부분. 그래서 날 때도 440g이었는데 생후 한 8일째는 저희가 한 370, 80g까지 줄었거든요. 임신기간 23주, 체중 500g이라는 생존 한계에도 못 미치는 상황. 생명과의 사투를 벌인 140일의 시간 동안 아영이가 보여준 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22주의 아이가 생존한 것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흐른 지금, 아영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토실토실 살이 오른 아영이에게서 미숙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도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서 저도 옛날 일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는데 아영이 목욕시키다가 등에 수술 자국 같은 거 보고 다시 생각나고 그러지 아영이 워낙 건강하게 자라서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랬지 이러고. 기록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영이가 미숙아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한다.
아니 5개월 만에 태어난 애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 7개월.